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신나는 설 연휴죠. 하지만 올해는 역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연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가족들도 집에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례도 못 지내고 설 세배도 당연히 못하겠죠. 설 명절에 가족들 얼굴은 보고 싶고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뵐 때 순번을 정해서 가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인데 5인 이상 가족들이 못 보일 경우에 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첫째가 가서 뵙고 옵니다. 그러면 오후에 또 뵙고 옵니다. 제가 둘째라서 아마 우리 제작팀이 제 얼굴을 둘째에다가 놓을 것 같은데 저희 첫째는 아들입니다. 우리 집은. 어쨌든. 그래서 오전 오후로 번호표 뽑아갖고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또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손자들을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뱃돈을 들고 소위 말하는 가가호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첫째네 집 손주들 가갖고 세뱃돈 주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둘째네 집 가갖고서는 손주들 세뱃돈 주고 얼굴 보고 오고 단 이제 5인 이상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각자 대표로 또 세뱃돈을 들고 손주들 보러 가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아이디어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멀리 계실 경우 돌지 못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자 첫째 손주 온라인으로 세뱃돈 보내주고요. 둘째 손주도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요 기발한 아이디어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시골이 고향이니까. 네. 근데 저 그림에 1번하고 2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순서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개 제사를 아들들이 지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들들이 설날 오전까지 있고 대개 오후에 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지금 다 대부분 오전에 딸, 오후에 아들로 돼 있는데 그것만 바꾸면은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저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그런 거 구분하고 그러면은 이게 제사를 지낼 때 네. 아들들이 주로 지내기 때문에 네. 되게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제사를 아예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주방에서 장시간 그렇죠.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아예 안 지내고 바로 한 가족씩만 갔다가 바로 최소한으로 부모님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5인 이하로 맞춰서 자녀들이 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거나 이러는 경우는 그나마 또 나은 경우입니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심지어 혼자서 설을 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또 혼자 지내는 사람들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이두엽 변호사님이 이거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습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하는 것부터 얘기하고 혼자 즐기는 거부터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이제 요즘 아까 온라인 송금 얘기가 나오셨는데 네. 요즘 한우 그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린대요. 네. 사실은 한우 선물 세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소확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한우 모임도 한우 그 고깃집에서 많이 모임을 하고요. 부모님한테나 이제 가까운 친인척들한테 선물을 할 때도 이제 사실은 방문을 잘 못하니까 KTX나 SRT 요금까지 얹어서 한우로 선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건강도 챙기시라고. 네. 예, 물론 이제 생선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그렇죠. 한우도 이럴 때 그죠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한우 자조협회 뭐 관련이 아니, 있는 건 그게 아니죠?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혼자 지내는 네. 사람들의 경우 대표적인 네. 경우가 이제 영상으로 세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찾아갈 수 없는 마당에는 혼자 또 그래. 웰빙을 지키는 네. 거죠. 호캉스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많이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호캉스는 비용이 그래도 좀 많이 들고 네. 또 사실 예약이 많이 풀로 부킹이 돼 있는 데도 많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들이 이제 부킹이 많이 예약이 많이 꽉 네. 찼다 그러죠. 여기 와서 이제 네. 이렇게 고궁도 즐기고 이러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취미를 새로 만든다고 네. 합니다. 뜨개질도 하고 셀프 네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번 설에는 세배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차례가 없어서 맛있는 음식 못 먹는 것도 아쉽습니다. 모든 게 아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차례가 없어져서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며느리들입니다.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며느리들 경우에는 사실 이번 코로나에 설이 없게 되면요. 이거 인터넷에 오른 겁니다. 지금 뭐, 예, 일부 며느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모이면 난 내가 신고할 거다. 5명 이상 모이면 며느리들이 신고해서 이거 못 모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진심은 담긴 게 아니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며느리들은 이 명절이 없어져서 제사 음식 준비 안 하니까 좀 편해진 게 아니냐. 제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돌봄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이 등교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들은 보통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데 보통 때 부담이 훨씬 가중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지금 제사 준비 안 하는 이 정도의 그 가사 노동 분담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평소 분담이 훨씬 알겠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좋아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알겠습니다.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이 며느리들이 제사 준비 하나 없어졌다고 편해진 거 아닙니다. 나머지 육아에도 엄청난 이 힘이 든다는 거 이거 제가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